한덕수 후보는 지금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나 본선에 등록도 안 할 거야.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인데, 자,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끝까지 버텨서 국민의힘 이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다 할지라도 김문수 후보의 경쟁력에 상당한 타격이 생겨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좀 더 쉬운 상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에 아까 말씀하신 정몽중 노무현 단일화처럼 지지 기반이 다른 두 후보가 만나는 게 아니라 거의 같은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분들의 1 곱하기 1의 단일화이기 때문에 답은 1입니다. 그리고 뭐 누가 지금 더 저희한테 유리하다라고 저희가 분석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뭐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뭐 김문수 후보가 본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고, 한덕수 총리가 최근에 그 5.18 광주 사태라고 부른 것처럼 정치 경험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언론에 노출될수록 훨씬 더 많은 실수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본선에 나오면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한덕수 후보가 훨씬 더 경쟁력이 저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저희들도 알 수 없는데 국민의힘 당원들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뭘 알고 그러니까 단일화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정도 양 후보가 본인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보여주고 평가를 받자라는 얘기가 상식적일 것 같은데, 뭐 제가 봤을 때는 한덕수 후보가 11일을 지나면 네. 현실적으로 뭐 더 이상 이 정치 싸움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어젯밤에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측근이죠. 차명진 전 의원이 공개한 문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진우 논설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소속인 한덕수 대선 예비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자격으로 국민의힘의 이제 당직자들의 지원을 받아서 선거 공보물 사진을 촬영했다라는 내용의 이제 문건인데요. 사실 이게 문건을 보면은 비공개라고 써 있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장소와 배석 대변인단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차명진 의원이 특히 문제를 삼은 점은 이 문건에 이제 개요에 국민의힘 이제 홍보국 직원 네. 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가 아직 단일화도 진행이 안 된 상태인데 벌써 이제 한덕수 후보의 그 당 공식 이제 공보물 촬영을 당에서 지원하고 있다라는 네. 문제를 제기한 것인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쪽 지도부나 이제 당직자들은 이게 이제 당의 공식 문건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 네.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제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그동안 경선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공보물은 일단 단일화되기 전이라도 두 후보가 모두 찍는 게 맞고, 그래서 그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같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야 되고, 다만 이 한덕수 예비 후보 측의 촬영 비용은 한덕수 후보 측에서 부담을 하고 이 스튜디오만 소개를 해줬다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실은 좀 더 이제 들어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좀 전에 그 빨갛게 줄쳐진 부분에 있던 문서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거기 보면 빨갛게 줄쳐진 부분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촬영이라고 써 있고요. 저 밑에 좀 보십시오. 자, 바로 밑에 일정이 손학규 전 대표 만찬인데 같은 분의 일정표겠죠. 자, 그런데 배석이 이정현 대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대변인은 잘 아시다시피 한덕수 캠프의 대변인 아닙니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양수 사무총장이 공식적으로 이게 그 당의 공식 문서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관련돼서 이것을 이제 자꾸 베풀려면 이제 허위 사실 이제 유포로 고발한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서 어떻게 보면 좀 감정 싸움으로 좀 격화되고 있고,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그 사실을 가지고 당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은 결코 당을 위해서나, 그리고 누가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지금 이제 지지자들이 뭐 누구를 특히 물론 뭐 지지를 하시는 거야 뭐 굉장히 뭐 좋은 일입니다만은 지지를 하면서 또 양측에 좀 지나친 감정 싸움이 좀 격화되는 이런 양상은
당을 위해서 그리고 후보가 누가 되더라도 결국 좀 피해야 되는 모습인데 좀 이런 모습들이 자꾸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공직선거법에는 네. 대통령 후보를 내는 정당은 이제 타당의 후보자를 그러니까 다른 무소속이나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정식으로 선출이 됐는데 무소속 예비 후보를 지원한다? 이거 자체가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문건 자체는 아마 한덕수 예비 후보 캠프의 문건인 것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이례적인 거죠. 필요하면 사진 촬영은 알아서 어차피 한덕수 총리 쪽 비용으로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의도적으로 뭐 같은 촬영소에서 촬영을 하게 하고 또 김문수 후보는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취소시키고 일단 사진 촬영만 하게 했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덕수 총리로 교체될 가능성을 더 염두에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무총장 교체에 대한 요구,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한 교체에 대한 요구를 거절한 이유 자체가 저러한 단일화 작업, 저희는 이제 교체 작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작업을 사무총장이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상적인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사무총장을 그대로 지금 비대위 체제에서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총리 오늘 잠시 뒤에 4시 반 2차 담판에 나서는데요.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전까지 나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면 즉각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 논의를 시작하겠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라고 오늘 오후 4시에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아무런 대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당이 본인을 괴롭힌다. 예를 들면 내가 당을 이제는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정말 사소하고 아무 중요성도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문수 후보 팀과 김문수 후보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저는 대단히 사실이 아닌 일들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4시에 회동이 끝나면 김문수 후보와 같이 여러분들 앞에 서서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고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안을 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한덕수 후보께서는 그건 생각 자체가 없고 아예 어제 긴급 기자회견 한 거 이외에는 더 할 말이 없다. 정리가 다 된 것이다. 최종적인 안이다. 이렇게 하시니까 사실 제가 다 그 내용을 봤는데 11일까지 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본인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어제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부분은 별다른 진도가 안 나가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어떻게 어려운 정치판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주변적인 말씀밖에 나눌 수 없어서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일단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단일화의 시점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10일까지 해야 된다. 당 지도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오전에 이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정을 밝혔죠. 다음 주 수요일 날 TV 토론하고 금요일 날 단일화하자. 자, 그렇게 되면 후보 등록 이후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김문수 후보로 이기면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이기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이제 무소속 후보로 이제 대선은 이제 완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네. 되면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 이제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 투표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은 당의 이름도 없고 그리고 기호도 8번으로 이제 밀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득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지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당의 후보기 때문에 지금 그 경선 비용 어떤 그 후보 단일화 비용에 홍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당에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당 같은 경우 그런 어떤 비용 어떤 지출에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일단 그렇게 시기가 늦어지게 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제 지지율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좀 추격을 하고 그리고 추월을 하는 데 있어서 후보 단일화에 따른 어떤 그런 이점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선거 많이 치러보신 김한기 의원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한덕수 후보로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그러니까 후보 등록 이후에 무소속 후보로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되는 경우에 돈 문제도 좀 심각하죠. 아니 그러면 한덕수 후보는 뭐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에 완주할 생각도 없이 그런 준비도 없이 후보로 나왔다라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 무소속으로도 후원금을 받아서 충당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무슨 돈으로 지금 선거를 치르고 계신지도 저는 모르겠는데 원래 단일화는 건 자기가 단일화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양쪽이 다 본인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가야 되고 김문수 후보라는 건 지금 원내 2당의 그 대선 후보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한동훈 후보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무 억울해하는 당의 분들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8강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와서 한덕수 후보는 반면에 한덕수 후보는 갑자기 무임승차해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건데 아니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네. 하는 건데 뭐 김문수 후보가 그 선거 비용 마련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거는 한덕수 후보의 사정이고 그거는 스스로 알아서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으면 뭐 돈이라든지 그런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본인이 이기고 또 대선까지 완주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어리광이 어린아이들의 투정을 부리는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는 그렇게 쉽게 남들은 다 노력해서 얻는 건데 저렇게 아무런 노력 없이 뺏으려고 하는 걸 일반 국민들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박지원 의원 일단 오후 4시 반에 두 후보가 만나긴 합니다만 서로 이렇게 타협할 수 없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이 속 시원한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감이 드는군요.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네. 이제 오후 4시 반에 뭐 김문수 후보하고 한덕수 후보가 만난다.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뭐 별로 이제 실질적인 내용이 논의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여러 가지 경험으로 보면은 두 분이 만나는 시점과 뭐 꼭 맞물리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김문수 후보 측의 뭐 김재원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런 분하고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 당직자들이 또 뭔가 비공식 협상을 진행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짚어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이제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한덕수 예비 후보 측에서 가장 좀 지금 상황에서 좀 패착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11일 전에 단일화가 안 되면은 이제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너무 일찌감치 선언을 해버렸는데 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이것을 이제 뭐 한덕수 후보 측의 일종의 결이라든지 뭐 압박으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그냥 약점으로 보고 오히려 11일 이후로 단일화를 밀어붙인다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라든지 또 경쟁력 있는 그 단일화 후보를 바라는 이제 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김문수 후보 측에 대한 반감이 또 세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대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만약에 대선에 패배했을 때 그 책임론 여기서 또 김문수 후보가 자유로울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담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일정 정도의 협상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 당원 당규의 해석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강제 단일화를 중단하라면서 당무 우선권을 발동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김 후보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십시오. 지금 진행되는 강제 단일화는 강제적 후보 교체이자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이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합니다. 현 시점부터 당 지도부의 강압적 단일화 요구를 중단하십시오. 저는 후보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당이 일방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불참하겠습니다.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당에서는 모든 일이 다 당무 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당무 우선권이 지금 후보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당무 우선권에 다 행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당무 우선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날 제왕적 총재일 때는 다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민주정당들이잖아요. 그래서 각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그 위원회에서 그 집단위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 민주적 절차를 거친 것들은 함부로 당 대표나 후보를 할지라도 못 고쳐요. 그게 막 내 맘대로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은 그건 과거 총재 시절을 제왕적 총재 시절을 생각하는 거죠. 네, 어떻게 하다가 이거 저희가 헌법에 이어서 이제 국민의힘 당원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국민의힘 당원 74조입니다. 자, 후보자의 지위, 대통령 후보자는 어쨌든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 이른바 당무 우선권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주장하는 부분이죠.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장하는 것은 바로 당원 같은 74조의 2항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심의하고 최고위 의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일단 그럼 당 지도부는 이 74조 2항을 원용해서 김문수 후보를 강제로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예,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교체가 아닌 후보 단일화죠. 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경선 초기부터 이야기가 돼 왔었고 김문수 후보가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강력하게 본인은 다 오픈된 마인드로 한덕수든 김덕수든 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리고 사실 이제 당 우선권이라는 게 이제 당 대표가 아니라 당 후보는 선거 관련된 업무를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인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의 말씀처럼 일단 후보가 사실은 이런 어떤 후보 단일화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당연히 이제 김문수 후보의 동의하에 움직이는 것은 이제 맞으나 본인께서도 당연히 지금까지 다 동의를 해 오셨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한덕수 후보의 아름다운 어떤 단일화를 통해서 누가 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다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당 전반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이런 파열음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벼랑 끝에서 두 분이 진지하게 저는 협력하고 마무리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오후 4시 반 잠시 뒤입니다. 두 후보가 또 만나기로 했으니까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보기로 하고요.